네, 일단 저는 세입자인데요. 네. 임대인 분이 잠적을 하셔서 지금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한 후에 강제 경매를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아, 네네. 네, 그래서 크게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만약에 제가 보증금이 2억이에요. 네. 제가 일단 낙찰을 받을 생각인데요. 만약에 1억 5천에 낙찰을 받았으면 그 차액이 5천이 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낙찰받은 후에 채권 추심이 또 따로 가능한 건지 이게 일단 먼저 궁금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낙찰받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취득세가 제가 1억 5천에 낙찰을 받으면 1억 5천에 상응하는 취득세를 내면 되는 건지 어떤 분들은 1억 5천에 낙찰을 받더라도 보증금이 2억이면 2억에 상응하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전세 보증금을 이제 받지 못하신 상황에서 지금 경매까지 이제 들어가신 절차까지 해놓은 상황이시고, 그리고 네. 크게 두 가지 궁금하신 점이 이제 나머지 사실은 낙찰 금액과 이제 보증금과의 차익이 발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채권 추심 방법이라든지 또 취득세는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제 옆에 김기훈 변호사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네네. 예, 그 전세 보증금을 이제 못 받으셔가지고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네. 예, 혹시 그 등기부등본을 한번 그 발급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죄송한데 지금 소리가 거의 안 들려서요. 혹시 마이크 쪽을 조금 조정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혹시 등기부등본을 이렇게 네네. 떼보신 적이 있으세요? 등기부등본? 네네. 아, 그러면은 그 들어갔을 때 지금 그 확정일자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네, 했어요. 그렇죠. 점유도 전입신고도 하고 그 전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기 전에 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고 저는 1순위 세입자인데요. 제 뒤에 압류가 잡혀 있어요. 아, 그러면 1순위 세입자고 그 뒤에서 이제 뒤 후순위에 있는 사람이 채권자가 경매 신청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아니요, 경매 신청도 제가 했어요. 아, 경매 신청을 직접 하셨고요. 네네. 아, 네네. 이 지금 같은 경우에 아마 헷갈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임차인인데 경매를 신청해서 자기가 낙찰을 받는데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네네. 달라지는 이유가 지금 임차인이 선순위 1순위냐에 따라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순위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자기가 낙찰받으면 소유자가 되잖아요. 네, 네네. 그렇죠? 그러면 소유자가 되면은 그 물건을 인수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면책적 인수라고 하는데 보증금도 자기가 받아야 될 사람이 보증금 내줄 지위도 같이 승계받게 돼요. 네네네. 예, 그게 이제 민법에서 혼동이라는 단어가 쓰는데 자기가 받을 사람이 내줄 사람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는 건데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에 의해서 그렇게 승계받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 1순위인 상태에서 그걸 물려받으면 낙찰받으면 내가 내줄 사람도 되고 받을 사람도 돼가지고 나머지 아까 전에 5천만 원은 받지를 못하게 돼요. 그런데 채권 추심을 따로 못 하나요? 예,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1순위가 아니라 내 앞에 다른 근저당권자가 있으면 1순위가 아니잖아요, 세입자가. 네네. 그럴 경우에 자기가 낙찰을 받아도 그거는 자기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가운데 근저당권자가 있어가지고 그 보증금 채무를 인수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5천만 원을 추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 이유가 내가 세입자가 1순위냐 아니면 1순위자가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건데 가장 통상적인 예가 세입자 이전에 근저당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서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질문하시는 게 내가 들어가기 전에 전입신고하기 전에 그리고 확정일자 받기 전에 아무도 없었고 깨끗한 거였는데 그렇게 된다면 낙찰 받으시면 소유자가 되셔가지고 자기의 받을 돈과 받아줄 돈이 혼동이 돼 버려서 5천만 원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이게 취득세도 요거하고 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취득세도 내가 낙찰 한 1억 5천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2억 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취득 가액이 달라지겠죠.
네네.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1억 5천으로 계산하고 싶어 하겠지만 선순위 그 임차인행 같은 경우에는 그걸 낙찰로 받았을 경우에 그 지방세법의 시행령 18조 1항 5호에 보면은 이게 같이 인수한 채무액도 취득 가액에 포함되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 그 지방세법 시행령 18조 1항 5호입니다. 그래서 그 채무 인수액도 취득 가액에 포함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선순위 임차인일 경우에는 취득 가액이 2억 원이 되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아닐 경우에는 그거를 별도로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 가액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아닐 경우에는 1억 5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선순위 임차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취득 가액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추심을 할 수 있냐 안 할 수 있냐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순위 세입자니까 그 상태에서 낙찰 받으면 5천만 원을 추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취득 가액도 좀 질문하시는 분한테 안 됐지만 2억으로 됩니다. 원래 보증 금액으로 내야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그동안 피해를 본 소송 비용이나 이런 것도 전혀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거네요. 낙찰을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이제 소유자가 재산이 네네. 없으면 그런 네. 부분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네, 상담자분의 궁금증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전 일단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조금 조언을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상황을 살짝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5천만 원이라는 그 차익을 지금 두고 상담자분이 고민이 가장 크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낙찰가 1억 5천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실 받아야 될 내 이미 낸 보증금이 2억 원인데 그러면 이 5천만 원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도 정말 취득세가 매겨지는 것이 맞는가 더불어서 5천만 원을 사실은 원래 임대인으로부터 좀 돌려받고 싶은데 채권 출심이 가능한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변호사님께서 좀 명쾌하게 해주셨습니다. 상담자분이 사실 취하실 수 있는 조치가 뭔가 한계가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좀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게 2억 원인데 가정적으로 낙찰금을 1억 5천으로 가정적으로 해서 그렇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실무상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으로 그 입찰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순위일 경우에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입찰할 그 집을 내 꼭 살고 싶다. 그럼 2억 원으로 입찰하고 그 밑으로는 입찰하지 않는 게 좀 그 실무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억 원 밑으로 해서 자기가 그 집에서 못 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낙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경우에 최소 자기 전세 보증 2억으로 해서 그걸 잡고 입찰하게 됩니다.